조선 후기 당연한 것은 없다며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질문을 던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실학자들인데요. 오늘은 조선 후기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여러 새로운 길을 모색했던 시선이 담긴 한문사료 3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학년도 12번 문항으로 나왔던 박지원의 연암집, 그 중에서도 허생전 중 일부입니다. 문제에서는 다음은 조선 후기 상업계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전통적으로 가를 대표했던 상인들이 행사했던 권한을 쓰고 나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던 상인 집단의 예 3가지, 그리고 그들의 특징적인 상업활동 내용을 각각 쓰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문 독해를 거의 못해도 이 문제만 보고도 어느 정도는 때려 맞춰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또 무엇보다 출전이 구체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 아주 큰 힌트라는 뜻이겠죠. 이 점에 유의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아깝다. 내가 독서를 본래 10년을 기약했는데 이제 7년이구나. 문을 나섰다. 그리고 떠났다. 서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곧장 가서 운종가 중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한양에서 누가 가장 부유한가요? 이에 변씨를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네, 지금은 따로 따옴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지만 등장인물이 말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냥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섞여 있어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등장인물은 10년 계획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벌써 7년이 지난 상황이죠. 그런데 공부를 그만두고 그냥 집 밖으로 나가버려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전의 상황을 보면 이 허생이라는 인물이 너무 가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삭바느질을 하면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굶주리다 못한 아내가 허생에게 막 푸념을 하면서 아니 과거도 보지 않으면서 책은 왜 읽고 장사 미천이 없으면은 도둑질이라도 해라 이런 식으로 막 뭐라고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허생이 지금 딱 지금처럼 공부를 포기하고 집 밖으로 나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종가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데 이 운종가란 뭘까요? 한자 뜻처럼 운종가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이는 거리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에 시전이 늘어서 있던 거리를 말하는 별칭입니다. 지금의 종로 일대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전통적으로 가를 대표했던 상인들이 행사했던 권한을 쓰라고 나왔는데 이 시전 상인들이 전통적으로 행사했던 권한 뭘까요? 네, 금난 정권입니다. 시전 상인들은 국역을 부담하는 대가로 사상들의 상행위, 즉 난전을 금지하고 단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인 금난 전권을 행사했습니다. 국가가 보장해주는 권리였는데요. 아무래도 시전 상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보호해야 국가 입장에서도 수요에 필요한 물자를 시전 상인들을 통해서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아무튼 그래서 답은 금난전권이 되겠고 한자를 좀 보면 여기 길도자가 길도 보통은 이제 길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좀 마이너한 뜻 중에 말하다, 가리키다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해석에 문제가 있을까 봐 언급한 것이지 막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 허생은 지금 운종가로 나서서 가장 부자는 변씨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략이 꽤 많이 되어 있고요. 이후 내용 더 볼게요. 안성은 경기와 충청의 접경이고 삼남의 어귀이다. 이에 여기 멈춰서 살았다. 대추, 밤, 감, 배, 감자, 석류, 귤, 유자의 종류들을 모두 2배 값으로써 사서 저장했다. 허생이 과일을 전매해서 그래서 국가에는 잔치나 제사가 없었다. 잠깐 가서, 즉 얼마 안 가서 허생으로부터 2배 값으로 얻었던 모든 장사치들이 도리어 10배로
사가게 되었다. 네, 지금은 어려운 한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밑줄 친 부분의 해석이 그래도 가장 중요하겠죠. 먼저 외나무 다리 각자 볼게요. 이 각자는 사료에서 주로 전매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 각염법 아시죠? 충선왕 시기에 소금 전매했던 거. 이때도 외나무 다리 각자거든요. 그래서 꼭 외워주시면 좋겠고 또 이 글자 너무 익숙한데요. 고들직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가끔 이게 경제 용어로서 쓰이게 되면 값이라는 뜻의 치자로 쓰이게 됩니다. 거의 안 쓰이는 음훈이긴 한데 여기서 쓰여버렸네요. 이럴 땐 잘 모르겠으면 그냥 대강 넘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무튼 갑치라는 글자로 쓰였다. 그래서 이 부분 해석이 배치, 즉 2배였는데 10배, 10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허생이 전매하다시피 시장에 있는 과일들을 다 사버려서 시장값이 폭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이 부분은 다 못 읽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쭉 다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정말이지 전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무에 나는 애들이겠다. 과일류, 열매류 이 정도 되겠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은 한문 자체의 난이도는 꽤 높은 편이었지만 처음에 말했듯이 허생전이라는 출전 자체가 주는 힌트만으로도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문제였다는 거. 허생전 내용은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리고 이 허생과 같은 인물을 뭐라고 부르나요? 도고죠, 도고. 도고는 조선 후기 상품을 매점매석해서 가격 상승과 매매 조작을 노리던 상행위 또는 그러한 상행위를 하던 상인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기출에서 물었던 나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던 상인 집단의 예 세 가지는 도고 행위를 하던 상인들 중 세 가지 되면 되겠죠. 따라서 시전상인, 경강상인, 송상, 내상, 만상, 유상 등이 있겠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들의 특징적인 상업활동 내용은 시전상인들은 정부에서 부여한 독점 판매권을 빌미로 한양 내에서 물품을 독점 공급하였다. 경강상인은 한강을 이용해 운수와 조선을 통한 돈을 벌기도 하고 미국, 소금, 어물 등을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에 판매해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개성의 송상, 동래의 내상, 의주의 만상, 평양의 유상 등은 도고 행위로 물품을 거래하기도 하였고 국제무역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사료 볼게요. 2008학년도 11번 문항으로 나온 사료입니다. 일단 기출에서는 다음은 조선 후기 어느 학자가 쓴 글이다. 동전을 사용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자료에 입각하여 각각 한 줄 이내로 쓰시오. 그리고 이 시기 화폐 유통과 관련하여 만성적으로 일어난 대표적인 경제 현상을 쓰시오라고 나왔는데요. 이 문제 역시 그래서 이 문제만 읽고도 어느 정도 답을 때려 맞힐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조선 후기이고 동전 사용의 문제와 관련이 있구나 라는 점 참고하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천하가 지극히 넓어서 그래서 생산되는 재물이 각각 다르다. 그 형세가 구르고 옮기며 유통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돈을 만든 까닭이다. 돈은 쓸모가 없는 기물이지만 특별히 권력을 주어서 그래서 그것을 마땅하게 해서 재물이 그 쓰임을 다 할 수 있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역대의 변혁을 겪으면서 변론도 각각 분명하였다. 그것을 폐지하면 곧 곡식이 젖고 비단이 엷어지는 근심이 생기고 그것을 행하면 곧 이익을 중요시하여 말업, 즉 상업을 쫓는 결점이 있다. 네, 지금 이 사료는 이익의 패전론인데요. 이익은 농민들이 이익만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화폐를 사용하지 않아 버려야 된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저는 신기한 게 자기 이름이 이익인데 이익 추구를 싫어해서
잘 외워졌어요. 나름의 암기 팁입니다. 그리고 여기 돈 전자 같은 경우에는 돈 중에서도 특히 금속 소재로 만든 돈, 동전, 은전 등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앞에 쇠 금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금속으로 된 돈만 말하는 글자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굳이 동전을 사용할 경우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게 좋은데요. A 즉 B 구문에 대해서 알면 좋겠습니다. A 즉 B는 A 하면 B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갈지자는 갈지자의 용법 중에서도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대명사로 쓰여서 그리고 그것은 지금 돈을 말하는 거겠죠. 따라서 돈을 폐지하면 곡식이 적고 비단이 엷어지는 근심이 생긴다. 돈을 행하면 말업을 쫓고 이익을 중시하는 근심이 생긴다. A 즉 B, A 즉 B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 부분이 바로 답과 직결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답은 동전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말업만을 쫓고 농업을 기피하여 농촌 경제가 파탄이 될 수 있고 동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먹인 곡식 등의 분급이나 추포 제작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만약에 동전이 없으면 다시 쌀이나 포 같은 물품 화폐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곡식에 물을 섞어서 무게를 강제로 늘리거나 또는 비단을 얇고 엉성하게 짜서 속이는 이러한 품질 저하와 교환상의 부정행위가 만연해지겠죠. 반면에 동전이 유통되면 보관과 이동이 쉽기 때문에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게 돼요. 그래서 백성들은 땀 흘려서 농사 짓는 본업 대신에 돈을 굴려서 쉽게 이익을 보는 상업이나 고리대 같은 말업을 쫓아서 파멸에 이르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시기 화폐 유통과 관련하여 만성적으로 일어난 대표적인 경제 현상은 뭔가요? 전황이죠. 전황이란 돈전, 거칠 황자를 쓰는 용어인데요. 거칠 황자는 황폐하다 할 때 그 황자여서 가뭄을 뜻합니다. 따라서 전황은 돈이 가뭄이 들었다라는 뜻으로 시장에 동전 씨가 말라서 없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선 후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인간의 아주 당연한 욕심이 맞물리면서 일어난 현상이었는데요. 우리 역사를 보면 고려 시대나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주로 쌀이나 포 같은 걸 썼죠. 그런데 조선 후기 숙종 때 뭐가 주조되나요? 네, 바로 상평통보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조선 초에 발행됐던 각종 화폐들은 유통에 실패를 했지만 이 상평통보만큼은 드디어 전국에 잘 유통이 되면서 일상 속에 완벽하게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조선이 아직 금속화폐를 제대로 운영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동관 개발도 부진하고 화폐 주조도 잘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맞는 동전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평통보는 금속이다 보니까 문제가 안 썩어요. 기존의 화폐였던 쌀이나 포는 오래되면 썩거나 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유통을 해가면서 써야 되는 건데 금속은 썩지 않다 보니까 어라 욕심나는데 쌓아둘까? 이런 심리가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주나 거상이 동전을 안 쓰고 모아두는 즉 축적하는 현상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또 게다가 대부분의 동전이 세금 형태로 서울로 유입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지역 간의 유통을 유발하지 않는 한 지방에서는 계속 동전이 부족한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각종 이유들이 모여서 조선 후기에는 전황이라는 동전 부족 현상이 상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전황 꼭 알아두시고요. 드디어 마지막 사료입니다. 2008학년도 8번 문항으로 나왔던 사료이고 다음은 삼한의 위치에 관해 조선 후기의 어느 학자가 쓴 글이다. 가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의 명칭을 쓰시오. 그리고 이글 필자의 삼한관을 요약하여 한 줄 이내로 쓰고 이러한 인식이 처음 등장한 저서의 이름을 쓰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최치원은 처음에 마한을 고구려라고 가를 백제라고 말했는데 이는 첫 번째 오류이다. 권근은 비록 마한이 백제가 된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역시 고구려가 가가 아님을
알지 못해서 그것을 뒤섞여서 말하니 이것이 두 번째 오류이다. 자, 일단 이 페이지는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최치원, 권근 이 키워드는 꼭 외워주시고 또 가에 들어갈 한을 쓰라고 했는데 이미 마한이 나왔죠. 그러면 뭔가 삼한 얘기구나. 그중에 마한은 아니겠구나 하고 알 수 있고 그러면 변한, 진한 중에인데 최치원이 백제가 되었다고 주장했으면서도 동시에 또 권근이 고구려가 되었다고 주장한 곳은 삼한 중 어디인가요? 네, 변한이죠. 일단 최치원, 권근은 둘 다 삼한의 역사가 삼국, 즉 고구려 백제 신라와 1대1로 연결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시작은 최치원이었고 최치원은 마하는 고구려가, 진하는 신라가, 변하는 백제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초기 권근 같은 경우에는 삼한의 위치를 마한을 백제, 변한을 고구려, 진한을 신라에 비정했었습니다. 따라서 가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변한이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료를 쓴 주인공은 이게 전부 다 오류다라고 하고 있네요. 이어서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이후로부터 역사를 짓는 학자들이 오류를 받들어 그릇됨을 답습하였다. 중략하고 이로써 그것을 보게 되었다. 뭐라고 보게 됐냐면 호서 호남을 합해서 마한으로 그리고 영남 하나의 도는 자연히 나누어서 진한 변한 두 개의 한으로 보게 됐다. 그러니 또한 어찌 의심하겠는가? 네, 여기서는 이 마지막 두 줄이 이 글을 쓴 사람의 의견입니다. 이 중략 부분에 이러한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각종 자신만의 논리를 쭉 전개하거든요. 그래놓고 딱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호서 호남, 즉 충청 전라 지역이 마한이고 영남 쪽은 쪼개어서 진한 변한 두 개가 된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최치원 권근의 의견과 어떻게 다른가요? 고구려가 있던 북쪽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죠. 사만이 이 남쪽 지역에서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졌던 조선 후기의 인물 누구인가요? 네, 바로 한백겸입니다. 한백겸은 동국지리지에서 삼한의 강역을 고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한강 일대를 경계로 해서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역사가 진행되었다고 보고 기존의 삼한은 삼국으로 이어졌다라는 기존의 통설을 깨버렸습니다. 따라서 기출에 대한 답, 필자의 삼한과는 마하는 백제, 변하는 가야, 진하는 신라의 강역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처음 등장한 저서는 동국지리지이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사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